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학교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는 저희가 그 방향타는 나침반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저희는 통칭해서 혁신교육이라고 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이르는 그 가장 중요한 모태로서 하나의 파일럿 스쿨을 저희는 혁신학교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의 눈높이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마음속에 암묵지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함은 있지만, 혁신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쳤나, 이제 10살이 돼갑니다.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잠시 조망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더 멀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 안에 놓여진 과제가 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짧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발했는지는 이렇습니다. 제도화라는 소심한 말을 썼는데요. 제도화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도화는 일대 민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사실 여기 저희가 제도화라는 말을 쓰기 이전부터 혁신학교의 운동, 흐름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혁신학교는 보다 더 많은 자산들을 챙겨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도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민선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고, 그것이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제 학생인권 조례라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들이었죠. 지금 여기서 제안한 혁신학교 무상급식, 현재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정책 용어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현재는 교육급식이라는 용어로 경기도교육청은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 용어냐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저희는 한 4, 5년 전부터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이제 후퇴하고 교육급식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사실 사회적인 아젠다를 건설되는 데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서원으로 드리면서, 제도화 이전의 혁신학교는 결국 학교 현장으로부터 집단적인 실천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정책과 제도로 뚝 떨어진 그런 무에서 새로 나타난 혜성같이 등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과제들은 이러한 실천들이 담보돼야 된다는 대전제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학교 운동, 대안학교 운동,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실천됐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겠다는 관점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결합했다는 것이죠. 그런 실천들이 하나의 제도에 더해져서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이제 공교육 혁신의 모델이 창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위기 인식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천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의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 아젠다를 바꿔놓는 큰 흐름을 바꿔놓는 물꼬가 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지속적인, 현장의 자발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그리고 어느 한 개체가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 교사, 공동체의 그런 자발적인 노력과 집단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그 단서를 앞으로의 혁신학교 2기든 3기든 4기든 넘어갈 때 큰 화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를 했고요. 결국 혁신학교 이제 정책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보기 학교라는 거죠. 초기의 혁신학교는 일종의 파이널 스쿨이 분명히 강했고, 말하자면 완전히 엘리트 형태의 학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라는 작은 학교들이 혁신교육의 흐름을 주도하는 큰 모태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혁신학교 정책의 특징이 지금 이게 좀 깨지네요. 버전이 좀 안 맞나 봅니다. 정책의 특징을 보면 자발성, 지역성, 문화운동이었다. 앞으로의 정책들은 이 세 가지 화두를 꼭 품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긴 역사, 상명 하달이고 탑다운식 방식에서 그런 정책개혁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치고 올라가는 자발성,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의 특징을 충분히 살린 지역성,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요소 중심적인 개혁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같이 일어나는 문화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이든 더 발전해가는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정책 방향은
혹시 혁신학교의 정책이 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4년간 운영하고요.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때 선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그 학교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동질감 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 공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평가가 제가 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혁신학교 정책도 정책의 입장에서는 약 10여 년간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4년간이죠. 2009년부터 약 2014년 상반기까지를 대략 그냥 편의상 초기라고 보아놓고 그때는 엄밀했지요.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가를 굉장히 엄밀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영하는 것 중에서 뭐 2년 내 중간평가를 거치기도 하고 마지막 종합평가 결과 재지정학을 하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고요. 중기를 넘어오면서 비례평가 자체를 학교 성찰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경험해 갔습니다. 철학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초기와 중기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의 철학적인 변화도 있었고 혁신학교의 위상도 초기에는 어떤 모델학교지만 이제는 중기로 넘어오면서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고 최근에는 그냥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의 모습으로서의 혁신학교의 모습들이 이 의미와 이상의 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를 볼 때 모든 정책들은 탑다운이었죠. 아마 선생님들 계시는 학교였을 수도 있고요. 교육청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저 위에서 내려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혁신교육 자체는 혁신학교를 필두로 한 혁신교육 자체는 교육이 사회의 흐름을 유도해가고 제안해가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 그 시작 출발부터 지금까지 오는 시기를 더듬어 보면 이제 보편적인 우리 교육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정책이 교육을 끌고 가고 교육은 끌려가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교육이 사회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두 번째는 사회개혁으로의 발전과 사회개혁의 확산. 이제 교육개혁을 넘어서 사회개혁의 의제를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공화자치 자율지역가치의 교육청. 이거는 일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 자체에서의 교육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책과 사업을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맞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 교육이, 지방자치 분권화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정치 이벤트로서 교육감 직선제도 여기에서는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초기에 시작한 학교를 포함한 혁신교육은 이제 전국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서 타시도교육청과 연대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지요. 좀 전에 발표 세션에서도 국가와 지역이,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국가와 동일하지 않은 맥락이었으나 그때 당시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자치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분권화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살펴본다면 결국은 혁신교육이 이제 10년이면 강단도 변하고 10년이면 어느 정도의 성장도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쇠퇴도 있고요. 일부분에서는 아직 출발도 못한 나름대로의 성장 속도에 또는 성숙 속도의 차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먼저 성장한 학교들이 그 다음에 돌파구는 뭔가, 그 다음에 교육 상상은 뭔가 라는 것을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안나 까리나에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를 보면 똑같은 것인데요. 대부분의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요인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발전하는 혁신학교들도 굉장히 비슷하지요.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네요. 혁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이 늦은 데는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고 이제는 그것이 정책으로 풍부할 거냐 아니면 그것이 학교 자생성을 좀 더 체력을 늘려나가고 근력을 키워나가서 학교 자체로 키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제를 발휘할 거냐라는 것을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혁신학교 운영한 것 중에 정말 성공하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대체로 커다란 비전에 동의하고 리더가 존재하고 그리고 교사, 자발적인 연구 모임과 교사 학습 공동체, 게다가 학교가 민주적이라면 혁신학교는 대부분 성공한다. 즉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이 비슷한 것처럼 성공하는 학교들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들이 지금도 10년 전과 유효하냐,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학교들은 또다시 어떻게 성장을 갈 거냐라는 끊임없는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기제는 뭘까라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 정책. 이제 급변하는 사회 변화, 한참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상 용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학령인구 감소되는 이 시점에 어떤 아젠다가 이제 필요한가? 학교 문법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2009년에 저희가 혁신을 하겠다고 부르짖었을 때의 사회 문법과 학교 문법은 지금과는 또 다른 입장인 거죠. 지금의 문법에서 아이를 해석하고 교육을 해석하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는 10년의 문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에 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시간이 막 금방 가네요. 네. 좀 드리고 서로 얘기 나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얘기는 그때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